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결혼을 아예 포기하다시피 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특히 3040 세대에서 그냥 이제 혼자 사는 것들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혼자 늙어가는 삶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물론 혼자 살게 되면 나타나고 겪게 되는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족이 없으면 외롭고 외로우면 불행할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의 변화는 이 공식을 점점 뒤흔들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결핍이나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충분히 가치 있고 안정된 삶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혼자 늙어 사는 삶이 왜 괜찮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어떤 의미나 자유 그리고 안정이 발견될 수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답은 생각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혼자 늙어가는 삶이 괜찮을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과 주도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인간이나 어느 순간부터 자신만의 리듬이나 그런 취향,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고, 그것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뚜렷해지는데,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자신만의 삶의 흐름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의 기준에 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꺾을 필요도 없이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함께 사는 삶은 분명히 따뜻함을 줄 수 있고 인간의 어떤 온기를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조율이나 타협 그리고 갈등을 끊임없이 요구하기에 혼자 사는 삶이 이제 자기 선택의 결과가 곧 하루의 구조가 되고 자기 취향이 곧 삶의 양식이 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자기 주도성은 은근히 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또 혼자 늙어가는 삶의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해지는 시기가 바로 노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혼자 늙으면 외롭다는 말을 하지만, 관계의 양이 또 많다고 해서 그 외로움이 반드시 줄어드는 건 또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로움을 느끼고, 사회적인 관계가 많아도 정서적인 고립을 호소하는 반면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거나 의무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만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관계를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깊이 있는 친밀감 중심으로 재구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넓은 인맥이 아니라 나를 좀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몇 명의 사람들인데, 혼자 사는 삶은 오히려 이런 선택적 관계의 질을 더 높여주는 기회가 되죠. 그리고 그런 삶은 경제적이고 생활적 구조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선사합니다. 함께 사는 삶은 공유해야 할 구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공동경제나 생활 패턴의 조율이나 가사 분담 등은 때로 부담이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혼자 사는 삶에서는 생활 구조를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편안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죠. 식사 시간이나 수면 패턴이나 소비 방식이나 집의 공간 구성까지 모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줄어드는 만큼 생활 리듬을 자신의 신체적 리듬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이점이 아닌 것 같은데, 또한 이제 경제적으로도 혼자 사는 삶은 예측이 가능한 지출 구조를 유지하기가 좋고, 저축이나 투자 계획 역시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다면,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된다면, 누군가를 책임지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그 선택은 분명 현명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기술 발전이 개인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혼자 사는 노년이 불안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안전과 돌봄, 이제 건강관리 문제였다면, 지금은 스마트홈 기술이나 응급알림 시스템이나 원격 의료 서비스도 있고 AI 기반의 건강관리 도구 등이 일상화되면서 혼자 사는 노년의 위험 요소는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진화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조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개인이 자기 방식으로 삶을 꾸리면서도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어쩌면 자아 성찰과 내면적 성장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환경을 또 제공해주는 것 같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외부의 인정이나 사회적인 성취보다 내면의 안정과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마음의 균형을 찾는 데 필수적이죠. 관계에 또 소음이 줄어들면 오히려 내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꾸려가는 중요한 기반이 되죠.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혼자 늙어가는 삶이 자기만의 삶의 의미를 창조할 자유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족이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이라면 오랜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인간의 의미는 특정 관계 구조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일에서 의미를 찾고, 누군가는 예술에서, 또 누군가는 자연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죠.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가 사회가 제시하는 틀에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오히려 창조 의미의 폭을 자유롭게 넓혀주고요. 책임의 무게가 줄어들고 시간의 사용권이 넓어질수록 삶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재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은 정서적 독립성과 관계의 성숙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 등 전통적 관계 구조 안에서는 역할의 의무가 정해져 있지만, 혼자 사는 삶에서는 관계의 역할 중심이 아니라 이제 선택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죠. 책임과 의무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가 더 이상 아니고 서로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관계가 자리 잡으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의존보다는 이 감정의 자율성을 키우게 되고 타인에게 기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지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숙한 정서적 자립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독립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더 건강한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관계는 또 소유나 통제의 형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보자면, 함께 사는 삶에서는 책임의 경계가 흐릿해지는데 또 실망과 기대가 서로 얽히게 되죠. 그러나 혼자 사는 삶에서는 삶의 방향과 결과가 모두 자신에게 귀속되게 되는데, 이 명확함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매우 자유롭고 단순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의 불안보다 안정감을 줄 때가 많죠. 내가 결정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감각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또 갖게 합니다. 자기 책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순간에 혼자 살아가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독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무조건적인 관계 단절이 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와 연결될 가능성을 충분히 품고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관계없이 산다는 뜻이 아니고,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1인 생활자들이 더 유연하고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취미 공동체나 지역 기반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나 공유 주거 모델 등 새로운 형태의 관계는, 그런 구조는 전통적인 가족 관계보다 더 선택적이고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억지 의무가 또 없기 때문에 오래 유지되기가 쉽고 심리적인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렇게 혼자 늙는다고 해서 곁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또 서로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관계를 선택적으로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혼자 늙어가는 삶이 괜찮을 수 있는 이유의 단순한 기술이나 사회구조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상태는 결핍이 아니고 이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유와 자율성, 책임과 안정, 그리고 내면의 성찰과 관계의 선택권이 결합된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 혼자 사는 삶은 과거에 고립된 노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인 거죠. 우리는 더 이상 혼자 늙어가는 삶을 두려움이나 슬픔의 상징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관과 감정 상태나 생활 리듬,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여건들, 가장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충분히 선택될 수 있죠. 그렇게 이러한 삶이 또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삶이 더 행복한지는 사회가 정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결국 살아가는 사람이 정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삶 속에서 충분히 충만할 수 있고, 혼자라는 형태 속에서도 삶은 끝없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혼자 늙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았고요. 공감이 이제 혼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